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교민 모 씨는 며칠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애틀랜타 중앙일보가 그분이 속한 시민단체 세월호를 잊지 않는 애틀랜타 사람들의 모임, 약칭 세사모의 의견 광고를 싣기로 했다가 게재 예정일인 게재하기로 된 날 바로 하루 전날 돌연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는 애틀랜타 사람들의 모임, 즉 세사모는 지난 26일자 애틀랜타 중앙일보에 해당 광고를 싣기로 하고 광고비 $120 이미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애틀랜타 중앙일보 측은 사장 지시라는 이유로 광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광고비를 되돌려줬습니다. 세사모가 게재하려고 했던 이 광고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제안하는 특별법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의 그야말로 상식적인 요구를 담은 광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내용 때문에 못 싣겠다는 말을 듣고는 세사모 회원들은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일보가 28일 광고 매니저도 없는 유가족 비방 광고를 실어서 교민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라고 날뛰는 인간들은 유가족들이 마치 특별한 요구라도 하는 것처럼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마치 유가족 특별법으로 호도하는 이런 광고를 낸 광고 명의자도 없는 광고, 알고 보니까 어버이연합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버이연합과 이 광고를 게재한 문화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 손해배상 가액은 어마어마하게 커야 합니다. 저도 그 광고를 보고 억장이 무너졌으니까요. 이게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들의 민낯입니다. 없는 사실을 마치 세월호 특별법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법인 양 이렇게 호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말로 살아도 될 생태 같은 어린 단원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만든 그 시스템을 캐다 보면은 결국은 박근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어도 그런 광고를 내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인간들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새누리당 730 재보궐선거 오늘 날입니다만은 사실상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는 선거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와대 등 정부 책임을 규명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무슨 적폐의 소산이라든 온갖 수사를 써왔던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그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교통사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심정에 이해를 갑니다. 정부 책임을 돌리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들의 시스템, 자기 자신들의 역량에 대한 회의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책임을 져야 될 일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비하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를 개조하겠다, 적폐를 해소하겠다면서 총리를 자르고 결국 나중에 총리 임명을 못해가지고 다시 잘랐던 총리를 다시 임명하는 그런 총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마는 내각을 제2기를 출범시키고 이런 일을 왜 했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때마다 총리도 자르고 내각도 바꿉니까? 대통령이 미친 겁니까? 아니면은 새누리당이 미친 겁니까? 정말 입에 담을 말이 있고 담을 수 없는 말이 있는 건데 아무리 표가 급하고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홍위병처럼 모시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이번 730 재보궐선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대응, 그에 대한 평가, 피할 수 없는 선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730 재보선은 전국 15곳에서 새 국회의원을 뽑는다. 재보선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 모두 비중 있는 후보들이 나섰다. 재보선은 지역 일꾼을 뽑는 성격이지만 나라의 쟁점 현안을 토론하고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해볼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세월호 106일째인 30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세월호 비극과 깊이 연관돼 있다. 유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보름 넘게 단식 중이지만 여야 협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판 증인으로 나선 생존 학생들이 침몰 상황을 상세하게 전하면서 당시의 가슴 아픈 기억을 새록새록 되살리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이후 100일에 대한 총체적 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새누리당의 박근혜 홍위병들이 세월호 참사는 해상교통사고다라고 그야말로 연명을 떨다 손 치더라도 이번 재보선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이후 100일에 대한 총체적 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막판에 불거진 세월호 특별법 관련 흑핵선전, 허투루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월호 특별법이 마치 세월호 유가족을 특별 대우하기 위한 법인 것처럼 흑색선전을 그것도 신문 지면에다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입니다. 출처불명의 습관신문 광고, 세월호 특별법을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어버이연합에 다니는 그 할배들 평생 노후보장이 그렇게도 소원이었습니까? 세월호 특별법을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고 그렇게 호도하는 걸 보고 자기 자신들의 소망이 그게 투영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이런 법안과는 무관한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법이 타결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유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때문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전단도 널리 유포됐다고 합니다. 유족의 가슴에 못을 박을 뿐더러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 불거진 유병헌 미스터리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유병헌의 죽음과 유병헌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된 검찰과 경찰의 암투, 그들의 무능, 그리고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책임자들의 태도, 이것이 바로 세월호 당시 정부가 보였던 그 난맥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유병헌 미스터리가 이번 선거의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고, 또한 세월호 참사 왜 방송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는지, 왜 해경들이 그 학생들이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도 외면했는지,
왜 세월호의 그 모든 것을 국정원이 일일이 다 점검했는지, 세월호 미스터리 역시 풀어야 될 과제고, 이것을 푸는 과정에서 이 정권의 무능과 책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겁니다. 6.4 지방선거 연장전의 성격도 띠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여야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어정쩡한 승부를 펼쳤다. 여야 모두 환골탈태를 약속하고 분골쇄신을 다짐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박근혜 정부의 모습은 이와 거리가 멀다. 인사참사가 끝없이 이어졌다. 국민 뜻과 동떨어진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더니 여론에 밀린 후보자가 사퇴하자 경지를 발표했던 총리를 다시 앉혔다.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자격미달 판정을 받고 물러났다. 검증 책임자인 청와대 비서실장 문책론이 들끓었지만 김기춘 실장은 끄떡도 없다. 유권자들은 정부의 이런 모습을 냉철히 평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갖고 있다면 이와 같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행태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심판해야 될 겁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식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 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지난 시간 가입하신 충북 청주시 성당구의 술퍼맨님, 저번 가입, 출자금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의 오프라님 역시 저번 가입, 출자금 가입 감사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가입하신 모모의 사랑님, 가입하시고 아직 출자금 가입은 안 하셨네요. 그리고 제 시간에 가입하신 대구 북구 구구동의 늘애랑님, 저번 가입 감사드립니다. 늘애랑님, 그리고 모모의 사랑님, 출자금도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페이팔로 미국에서 사용료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페이팔 어카운트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아마도 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광고를 했던 그 미국의 미시 USA인가요? 거기 분들이 남은 돈을 저희 국민TV를 비롯해서 뉴스타파 그리고 팩트TV, 고발뉴스에 각각 $10,000씩 기부를 해서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안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돈이 가면은 잘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알아봤는데 이게 계정을 아직도 열어주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계정을 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유럽에 계신 분인데, 이게 이렇게 하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꺼번에 내고 가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요.
경희대 법대 요즘 법학전문대학원이죠. 정태호 교수가 유족의 요구대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란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유족들의 요구대로 세월호 특별법은 통과돼야 합니다.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7월 임시국회의 현안은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받고 독립성이 보장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기구 구성 문제다. 세월호 사건은 교통사고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사법 체계에 반하고 나쁜 선례를 남긴다. 유족이 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들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다. 이제 새누리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양심과 새누리당 및 정권에 대한 여론의 압력뿐이다. 그렇습니다. 늘상 이른바 제도권 언론들은 여야를 뭉뚱그려서 비난을 합니다. 여당도 잘못했지만은 야당도 잘한 것 없다라는 식이죠. 물론 야당 잘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세월호 특별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1200% 새누리당 때문입니다. 이제 새누리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양심과 그리고 새누리당 및 정권에 대한 여론의 압력뿐이라는 정태호 교수의 지적은 120% 맞습니다. 다만 적어도 박근혜에 관한 한 양심을 시궁창에다 내팽개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습성으로 미뤄볼 때 결국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 대한 여론의 압력 이외에는 이번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족들의 특별법 요구의 본질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심각하게 고장난 우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고발이다. 국회가 가동시킨 세월호 특위의 진상조사 활동은 새누리당의 억지와 비협조, 정권의 자료 제공 거부, 정당 정치의 본질에 반하는 국정조사법제로 인해 거의 진전이 없다. 철저한 수사로 형식적 정의의 실현에 봉사해야 할 검찰과 경찰은 정권 수호기구로 전락한 채 핵심적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있다. 주류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방해를 뚫고 진실의 횃불을 밝혀야 할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권력과 유착하고 있다. 주류 시민사회는 물질적 안락에만 관심을 기울인 채 정권의 심각한 타락을 방관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호소에는 냉소하고 있다. 유족들의 특별법 요구는 이런 우리 정치 공동체의 총체적 무능과 불의를 극복해보려는 몸부림이다. 누가 과연 온갖 의혹으로 점철돼 있는 미증유의 세월호 대참사를 단순한 해상교통사고로 규정해버리고 싶을 것인가? 누가 세월호 대참사 전국을 사인을 비롯해 생사 여부 자체가 의문에 휩싸인 유병헌 개인의 비리 문제로 끝내고 싶겠는가? 그들은 바로 진상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과정이 복원된다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둘러싼 이치는 이렇게 자명한 것이다. 세상사의 어두운 이들을 미혹해야 할 이런저런 법률 용어를 끌어들여 여론전을 펴는 특별법의 당위성을 흐리려는 기만적 언술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유병헌 개인 비리로 끝내고 싶어하는 인간들, 단순 해상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싶은 인간들, 바로 그 인간들이 진상조사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의 과정이 복원된다면 정치적인 법적을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호도하려고 드는 겁니다. 세상사의 어두운 이들을 미혹해야 할 이런저런 법률 용어를 총동원해가지고 세월호 사법체계에 무슨 혼란을 일으킨다 이때의 이야기로 여론전을 펴는 것은 결국은 그 특별법이 가동되면은 책임을 져야 될 인간들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족들의 요구는 명료합니다. 과거 특검제의 전체를 피할 수 있는 진상규명기구를 가동시키자는 겁니다. 과거의 특검제는 몇 가지 허점으로 권력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권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독립성을 견제할 수 있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장치가 합법되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현직 검사나 경찰, 기타 공무원이 특검에 파견돼 수사관으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수사기간도 지나치게 짧았습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특검 무용론이 나올 만큼 특검의 수사 결과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유족들은 이런 특검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국가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 그리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3사람을 포함한 총 16명의 위원, 대통령이 모두 임명합니다. 그중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 및 위원 6명의 유족 추천권 인정,
진상조사위원회의 기본활동기간 2년 부여,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행정적으로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데 기여한 위원장의 위원회 사무처장 임명권, 사무처의 조사관 3분의 1 이상을 공채로 채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구들은요, 쉽게 얘기해서 과거 특검, 변협인가 추천하는 사람들을 대통령이 지 맘대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들이 수사합니다. 정치적으로 권력의 서서히 시퍼런 권력자를 겨냥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반성을 토대로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유족들에 대한 특별한 요구를 갖다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권은 무섭기 때문에 온갖 핑계를 들이대면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 못하겠다고 뻗딩는 것이 불과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15대 빵이 돼가지고 진짜로 정신을 차려서 세월호 특별법도 팍팍 통과되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실현되지 않을 꿈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구성될 진상규명기구는 여러 차례 실시됐던 특검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막강한 권력이 곳곳에 펼쳐놓은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한 세심한 장치를 두고 있다는 것뿐이다. 특검제도 통상의 수사체계에서 벗어난 제도였다. 그것이 특검제의 본질이다. 특검제는 통상의 수사체계가 정치적 이유로 작동하기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민변, 다수의 법학자들이 입을 모아 유족 요구의 법리적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 빈번하게 진실이 은폐되고 법이 왜곡되는 사회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 진실을 밝히고 법을 고추세우는 것이야말로 권력의 심각한 타락 부패를 방지하고 정치와 국가에 대한 붕괴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진실이 은폐되고 법이 왜곡된 사회의 미래가 절대 밝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유족에게 한 특별법 제정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단지 공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만약 그게 거짓말이었다면 대통령은 물러나야 됩니다. 새누리당이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기구 구성에 반대한다면 결국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세월호 대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넘는 중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 다시는 죽지 않아도 될 국민들이 죽는 그런 일들을 방지하고 싶다면 잔소리 말고 핑계대지 말고 행사법 체계 운운하지 말고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에 찬성해야 될 겁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아까 소개드렸던 대구 북구 구구동의 놀애랑님, 조합원가입은 물론 출자금 납입까지 완스톱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 대치 2동의 HJ0121님, 조합원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님이 게시판에 해외 동포 조합원 지원센터를 준비하여
해외 동포 언론사를 통한 홍보 및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가입 및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는 자봉팀을 구축하는 등의 기획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사무국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모자라 할 수 없는 일들, 조합원들이 자원봉사로 해결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 쇼핑몰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조합원을 늘려가는데 필요하다 해서 제안도 있었고 해가지고 지금 김정일 이사를 중심으로 조합원 자원봉사단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이 일을 하게 되면요, 속도는 느립니다. 실제로 빠르게 일을 하려면은 사무국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 인력 증원이라는 문제와 또 부딪히기 때문에 없는 인력에서 사람을 빼서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체제로 가는 건데요. 저는 오히려 인력 문제지만은 조금 느리고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일을 진행해서 그 일을 마무리 지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해서 쇼핑몰 구축과 관련된 조합원 자원봉사단 여러분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스토리텔링님의 해외 동포들을 지원하는, 해외 동포 조합원들을 지원하는, 그리고 동포 언론사들과 국민TV의 제휴를 주선하는 그런 자원봉사 기획안도 조속히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세월호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특별법이 그 흑색선전 얘기대로 과연 유족들을 특별 대우하기 위한 법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박주민 변호사가 흑색선전에 발목 잡힌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다. 28일 새벽에도 2명의 어머니가 탈진하셔서 병원으로 실려갔다.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단식만이 아니다. 가족분들은 안산에서 서울로 도보행진을 하고 일부 가족분들은 십자가를 메고 진도 팽목항으로 도보순례를 떠나기도 하셨다. 죄인도 아닌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벌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상과 배상을 더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대학 특례에 입학시키려고? 아니면 이미 돌아올 수 없게 된 사랑하는 자식을 의사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과 부패를 찾아내서 도려내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보상과 배상을 더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대학 특례 입학시키려고, 아니면 돌아올 수 없게 된 사랑하는 자식들을 의사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박주민 변호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게 바로 그 목표입니다. 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느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과 부패를 밟은 세월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겠다, 만들어야 한다, 이런 소망이 배에 있는 겁니다. 죽은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맹목이 서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메고 진도 팽목항으로 도보순례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협상장에 앉아있는 새누리당은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치부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는, 겉으로 보면 세련되어 보이는 마타도어에서부터 유가족들 안에는 들어있지도 않은 의사상자 지정, 대학 특례 입학, 막대한 배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수한 흑색 선전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지금 대부분의 언론은 유병언, 유대균만 다루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심지어 세월호 징계 축에 국정원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유가족이 폭로하자 유대균이 검거되는 기막힌 우연도 벌어지고 있다. 당연하게도 국정원이 세월호 징계축 운영과 깊숙이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과
이런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밀려나고 있다. 이렇게 협상장, 거리와 인터넷 그리고 보수 언론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당연해 보이는 특별법 제정 요구는 지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옹이하는 보수 언론들 그리고 그 홍위병들이 총동원돼서 세월호 특별법을 막기 위해서 온갖 흑색선전, 엉터리, 거짓선전마저 마다치 않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사상자 지정이며 무슨 대학 특례 입학이며 무슨 막대한 배보상입니까? 그런 걸 신문 광고에다 넣어서 쪽팔리니까 자기 이름도 못 넣은 그런 유령 광고를 기재하는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이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자칭 보수들이 그 주류가 되고 있는 그 부정과 부패의 고리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죽을 것처럼 몸부림치는 자칭 보수들 세월호 특별법도 그들에게는 정권교체만큼이나 겁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벌이는 이 거대한 저항은 우리 사회를 세월호 참사 이전과 동일한 상태, 똑같은 상태에 놓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시되지 않은, 아니 감시할 수가 없는 부정부패, 그리고 관피와 권력과 한통속이 된 보수 언론, 수사기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돌머리, 이처럼 편하고 안락한 자신들의 서식지를 뺏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특별법이 형사법 체계 자체를 흔든다는 마타도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지금의 수사기관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유병은 이 코미디 이미 백골이 진토되어 어느 곳에 쓰러져 죽어 있는 유병헌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 유병헌 못 잡는다고 벌써 3번이나 공개적으로 닥달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닥달이 무서웠으면 전 국민을 상대로 임시 반상회까지 열었겠습니까? 군대까지 동원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유병헌 시신이 발견되기 사흘 전에 죽은 유병헌의 구속영장 신청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병헌의 꼬리를 다 잡고 있다. 체포는 시간 문제다. 이런 그야말로 지랄이 풍년입니다. 최근에 모 언론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불신의 뿌리는 깊습니다. 국민의 바람대로 기존의 수사기관과 달리 정치적으로 매우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등장하게 되면 기존 수사기관들 땅에 설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서식지를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법 체계를 흔든다는, 아니 자기들의 밥그릇을 흔들기 때문에 형사법 체계를 흔든다는 매우 법적으로 그럴듯한 용어를 동원해서 근거도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분명히 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이 검은 서식지가 너무나 커져 있고 이 검은 서식지에 너무 많은 검은 짐승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더 나아가 이 검은 서식지를 그대로 남겨두면 또 다른 사람들이 검은 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 사회는 발전할 수도 없다는 것을.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그 산물로 나온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는 법률안 자체가 싸움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어느 정도 선에 법을 갖다 놓느냐 하는 것이 승패를 가름하는 것이다. 지금 검은 짐승들과 특별법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 바로 그렇다. 단순히 법리를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벌이는 싸움인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온 겁니다. 안전한 사회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숨진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특별법 제정 과정 두 눈 뜨고 감시하면서 여론의 압력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러나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통통이님 그리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소원을 말해봐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너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합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 청소년 생활단식 캠프를 합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단식을 통해 서로 교감하고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저로의 찬스입니다. 8월 4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8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까지 3박 4일간이고요. 충남 금산 제오면 신안 희망센터에서 합니다. 선착순 40명입니다. 알레르기와 같은 면역성 질병을 앓는 청소년, 비염, 축농증, 천식 등 호흡기 염증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앓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집중력 저하로 성적이 바닥인, 성적을 올리고 싶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 비만 자녀에 대한 체중 감량, 이런 분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참가비 15만 원이고요. 오해숙 원장님께 전화하시면 됩니다. 010-3472-8575 010-2013-8575인데 010-2013-8575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준비물 기타 등등 전화 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검찰도 검찰이지만 법원도 비겁합니다. 오늘 여인호 논설위원이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졸렬한 검찰보다도 더 비겁한 법원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 내용은 이런 겁니다. 1950년대 초반 미국 사회를 휩쓴 메카시즘 강풍 때 미국 사법부, 특히 법원도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메카시 의원의 마구잡이 간첩 때려잡기에 결국 법원도 호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메카시즘 강풍이 있었다는 것이죠. 온 사회가 미쳐 돌아갈 때에는 이성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메카시즘이 주춤한 뒤에서야 연방대법원이 비로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한국의 법원도 지금 광풍에 휩쓸려 있다는 것이 여인호 논설위원의 지적입니다. 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2달은 유독 심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과 관련해 검찰의 청구한 영장을 거의 다 내줬습니다. 유 씨와 관련해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무려 50여 명입니다. 29일 현재 이 중 14명이 구속됐습니다. 기각된 사람은 두어 손꼽을 정도입니다. 유 씨 친인척 구속은 6월 이후 집중됐습니다. 처남, 친형, 부인, 친동생 모두 5월 25일 유 씨가 전남 순천 별장에서 도주한 뒤에 아마도 숨진 지 한참 지났을 때 구속이 됐습니다. 친족에게는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될 수 없는 탓에 대부분 횡령, 배임 등 소소한 별거 혐의로 구속시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예의 없이 영장을 발부했어요. 지금 와서는 주거리를 잡겠다는 웃지 못할 소동이었지만 결국 토끼모래에 나서는 검찰에 법원이 손을 빌려줬던 겁니다. 영장 내주면서 기록인들 제대로 검토했을 것입니까? 결국은 미국의 메카시즘 광풍이 몰아쳤을 때 미국의 사법부, 미국의 법원들도 눈치 보고 설설 기었던 것처럼 한국 법원들도 결국은 박근혜의 눈치를 보고 설설 기었기 때문입니다. 더 비급한 게 법원이라는 여인호 논설위원의 지적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판사님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야